1번 문제, 폐조직이 정상이면서 간질 반응도 경미하고 망상 섬유를 나타내는 진폐증을 무엇이라 하는가? 해당 진폐증은 비교원성 진폐증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모든 화학물질은 동물이며 동물이 아닌 화학물질은 없다. 적절한 양을 기준으로 동물이냐, 치료약이냐가 구별될 수 있다. 즉, 적절한 양으로 사용하면 치료약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면 동물이다라고 한 의학자는 해당 의학자는 파라켈수스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보기와 같은 유해 물질들이 호흡기 내에 자극하는 부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암모니아, 염화수소, 불화수소, 산화에틸렌은 상기도 점막 자극제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극제 종류는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3가지 자극제와 각 물질들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 질병의 발생 빈도 측정을 위한 유병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여러가지 인자의 영향을 받아 위험성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맞고, 두 번째로 어느 시점에 해당 집단의 작업자 중에서 직업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적 비율이다 맞고, 세 번째로 인구 집단 내에 존재하고 있는 환자 수를 표현한 것이다 맞고, 마지막으로 특정 기간 위험에 노출된 인구 중 새로 발생한 환자의 수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역학조사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역학조사 방법 종류 첫 번째로는 단면 연구, 두 번째로는 환자 대조군 연구, 세 번째로는 코호트 연구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점 돌연변이의 주요 기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점 돌연변이 주요 기전 첫 번째로는 염기의 치환, 두 번째로는 염기의 합성, 세 번째로는 염기의 탈락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종말 기관지 및 폐포 점막 자극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 중 1번의 포스겐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극제 종류는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3가지 자극제와 그에 들어가는 물질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 폭로 물질에 대하여 간장이 표적장기가 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간장이 표적장기가 되는 이유 첫 번째로는 간장은 각종 대사 요소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들 효소 활동에 의해 다양한 대사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 독성 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번째로는 간장은 문정맥을 통하여 소화기계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통하여 흡수된 독성 물질의 1차 표적이 된다. 이므로 4번은 맞고, 3번의 간장은 정상적인 생활에서도 여러가지 복잡한 생화학 반응 등 매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기능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3번은 맞고, 마지막으로 혈액의 흐름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쉽게 침투가 가능하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이황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생물학적 폭로 지표로 요중 삼요마 아세트산 검사가 이용되는 것이 아닌 요중 TTCA, 요중 이황화탄소가 검사가 이용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고, 해당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은 필기에 2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 시험에 나온 개념 위주로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방광암의 촉진제로 알려져 있는 것은 4번의 사카린은 방광암의 촉진제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정상세포와 악성 종양세포의 차이점 중 핵분의 세포질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핵분의 세포질 비율은 정상세포가 높고 악성 종양세포가 낮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성면 중 발암성이 가장 강한 형태로 알려진 것은 해당 각섬성 계열의 청성면이 가장 발암성이 강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산업역학연구에서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확정짓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충족 조건 첫 번째로는 원인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의 강도,
두 번째로는 요인에 많이 노출될수록 질병 발생이 증가되는 양반응 관계. 마지막으로 특정 요인이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특이성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규폐증이나 성면폐증은 병리학적 변화로 볼 때 어느 징폐증에 속하는가? 해당 규폐증과 성면폐증은 무기성 분진, 즉 교원성 징폐증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무기성, 유기성 분진에 대한 구분은 필기에 7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유기성 분진을 외우고 그 외는 무기성 분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직업성 천식을 확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작업장 내 유발 검사는 맞고, 두 번째로 증상 변화에 따른 추정이고, 세 번째로 특이 항원 기관지 유발 검사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다음은 납이 발생되는 환경에서 납 노출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순서가 맞게 나열된 것은 첫 번째로는 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예비 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납의 독성과 노출 기준 등을 MSDS, 즉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통해 찾아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납에 대한 노출을 측정하고 분석해야 되고, 네 번째로 납에 대한 노출 정도를 노출 기준과 비교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납에 노출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미음, 기역, 니은, 리을,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빠르게 소개되고 있다. 소음 측정을 위해 개발된 스마트 기기용 어플리케이션 민감도를 확인하려고 한다. 85dB를 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을 어플리케이션과 소음 측정기로 동시에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스마트 기기 어플리케이션의 민감도는 얼마인가? 민감도는 실제 양성계소분의 공동 양성계소 곱하기 100으로, 실제 양성계소는 25개 대입, 공동 양성계소는 18개를 대입하면 72%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납중독의 대표적인 증상 및 징후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간장 장애는 아니고, 두 번째로 근육계통 장애는 맞고, 세 번째로 위장 장애는 맞고, 마지막으로 중추 신경 장애는 맞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납중독 증상 개념은 필기에 1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 다음의 유기융제 중 특이 증상이 간장애인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간장에는 크실린과 염화탄화수소 등이 있는데 2번에 염화탄화수소가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인자 발생 직업병에 대한 표는 필기에 11번 나온 개념으로 표 내용은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자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0번 문제. 인쇄 및 도료 작업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연 중독 증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적혈구의 감소가 맞고, 두 번째로 치은의 연선 맞고, 세 번째로 적혈구의 호염기성 반전 맞고, 네 번째로 소변 중에 코프로포르피린 증가는 맞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다음 중 피부로부터 흡수되어 전신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해당 물질은 사염화탄소로 답은 4번이 되겠고, 해당 사염화탄소 개념은 필기에 8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2번 문제. 작업장 공기 중에 노출되는 분진 및 유해물질로 인하여 나타나는 장애가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3번의 카드뮴 납 망간은 직업성 천식이 아니고, 해당 직업성 천식 유해물질은 이렇게 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업성 천식 유발 가능성 물질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시험에 나온 것만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독성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잘못 표현한 것은 첫 번째로 기량작용 3+3은 0. 기량작용은 두 화합물이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고, 두 번째로 상승작용 3+3은 5. 이 상승작용은 각 유해인자의 독성합보다 결과가 커짐을 나타내는 작용이기 때문에
3 플러스 3은 6보다 큰 10, 막 7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3번의 상가작용은 각 유해인자의 독성 한 만큼 독성 결과를 나타내는 작용으로 3 플러스 3은 6은 맞고, 마지막으로 가승작용은 독성이 없는 물질을 독성이 있는 물질과 혼합하면 독성이 강해지는 작용, 3 플러스 0은 10 맞음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화학적 상호작용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각 작용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4번 문제, 유해 화학 물질의 생체막 투과 방법에 대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운반체의 확산성을 이용하여 생체막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운반체는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다. 운반체의 수가 가장 많을 때 통과 속도는 최대가 되지만 유사한 대상 물질이 많이 존재하면 운반체의 결합이 경합하게 되어 투과 속도가 선택적으로 억제된다. 일반적으로 필수 영양소가 이 방법에 의하지만 필수 영양소와 유사한 화학물질이 침투하여 운반체의 결합에 경합함으로써 생체막에 화학물질이 통과하여 독성이 나타나게 된다. 해당 투과 방법은 촉진 확산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피부의 표피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혈관 및 림프관이 분포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해당 혈관과 림프관은 이 진피층에 분포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석유 정제 공장에서 다량의 벤젠을 분리하는 공장의 근로자가 해당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노출될 경우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병은 무엇인가? 벤젠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벤젠 특징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특징 5가지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7번 문제, 직업성 천식을 유발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1번의 실리카는 아니고 2번의 목분지는 맞고 3번의 TMA는 맞고 4번의 TDI는 맞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업성 천식 유발 가능성 물질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시험에 나온 것만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유해인자와 그 직업병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첫 번째로 성면 악성 중피종은 맞고, 두 번째로 메탄올 청신경 장애는 틀린 내용으로 해당 메탄올은 청신경이 아닌 시신경 장애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인자 발생 직업병에 대한 표는 필기에 11번 나온 개념으로 표 내용은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자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9번 문제, 급성 독성과 관련이 있는 용어는 2번의 C는 최고 노출 기준으로 근로자가 일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 즉 급성 독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포르피린과 헤메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며 소화기계 및 조혈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해당 물질은 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납중독 증상은 필기에 1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1번 문제, 다음 중 금속열을 일으키는 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구리는 맞고 2번의 아연은 맞고 3번의 수는 해당하지 않고 4번의 마그네슘은 맞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금속열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2번 문제, 다음 중 농약에 의한 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독성이 강한 유기인제 농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파라치온은 맞고 두 번째로 말라치온도 맞고 3번의 TPP도 맞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폐와 대장에서 주로 암을 발생시키고 플라스틱 산업, 합성섬유 제조, 합성고무 생산 공정 등에서 노출되는 물질은 해당 물질은 아크릴로 니트릴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다음 중 진폐증을 가장 잘 일으키는 섬유성 분진의 크기는 해당 크기는 길이가 5에서 8 마이크로미터보다 길고 두께가 0.25에서 1.5 마이크로미터보다 얇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다음 중 소화기계로 유입된 중금속의 체내 흡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당 흡수 기준 첫 번째로는 단순 확산, 두 번째로는 특이적 수송, 세 번째로는 음세포 작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유해 물질의 노출 기준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4번의 노출 기준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또는 위험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침이 아니고, 해당 노출 기준은 안전 농도와 위험 농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또는 위험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침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ACGIH에서 권고하는 허용 농도 적용상 주의사항은 필기에 3번, 실기에는 잘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7번 문제. 체내에서 유해 물질을 분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2번의 효소는 간, 신장 등에서 생성되는 효소는 유해 물질의 산화환원 가수 분해 포합 반응 등을 통해 무독성 물질로 변환하거나 배설 가능한 형태로 전환시켜 체내에서 유해 물질을 분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사람에 대한 안전 용량을 산출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항목은? 해당 필요한 항목 첫 번째로는 안전인자, 두 번째로는 사람의 표준 몸무게, 세 번째로는 독성 물질에 대한 역치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다음 중 특정한 파장의 광선과 작용하여 광알러지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해당 물질은 아크리딘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아크리딘 개념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0번 문제. 다음 중 방향족 탄화수소 중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 가장 위험한 것은?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에 가장 위험한 것은 벤젠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벤젠의 특징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특징 5가지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1번 문제. 피부 독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당 고려사항 첫 번째로는 피부 흡수 특성, 두 번째로는 열습기 등의 작업 환경, 세 번째로는 사용 물질의 상호작용에 따른 독성학적 특성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유기용제의 화학적 성상에 따른 유기용제의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첫 번째로 신나류는 유기용제의 종류가 아니고, 두 번째로 글리콜류는 맞고, 세 번째로 케톤류도 맞고, 네 번째로 지방족 탄화수소도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페노바비탈은 디란틴을 비활성화시키는 요소를 유도함으로써 급만성의 독성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당 상호작용은 두 화합물이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 즉 기량작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화학적 상호작용은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5가지 작용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4번 문제. 진폐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닌 것은? 1번의 철은 맞고, 2번의 흑연도 맞고, 3번의 베릴륨도 맞고, 4번의 셀레늄은 진폐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진폐증 관련 내용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5번 문제. 다음 중 수은의 배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유기수은 화합물은 땀으로도 배설된다 맞고, 두 번째로 유기수은 화합물은 대변으로 주로 배설된다도 맞고, 세 번째로 금속수은은 대변보다 소변으로 배설이 잘 된다 맞고, 네 번째로 무기수은 화합물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2주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수은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1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6번 문제. 산업특성학 용어 중 무관찰 영양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주로 동물 실험에서 유해량으로 이용된다는 틀린 내용으로
해당 노엘은 주로 동물 실험에서 무해량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다음 중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물질은 4번의 자극성 물질은 체내 축적이 적거나 빠르게 배설되므로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소변, 혈액, 호기 등에서 농도 측정이 어렵거나 무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다음 설명 중 빈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산업위생에서 관리해야 할 유해인자의 특성은 독성이나 유해성 그 자체가 아니고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고려한 위험이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좌우하는 인자로 그 영향이 적은 것은 첫 번째로 호흡량은 맞고, 두 번째로 개인의 감수성도 맞고, 세 번째로 유해물질의 밀도는 아니고, 네 번째로 유해물질의 노출 시간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물질의 독성을 결정하는 인체 영향인자는 필기에 3번, 실기에 자주 나오는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0번 문제. 금속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의 폐렴과 폐결핵의 원인이 되는 것은 금속열이 아닌 카드뮴의 급성 중독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산업위생관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STEL은 단시간 노출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로 LEL은 생물학적 허용 기준이 아닌 폭발 하한계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화학물질의 독성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혈액의 독성 물질이란 임파액과 호르몬의 생산이나 그 정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헤모글로빈에 영향을 미쳐 산소 운반 기능, 면역 기능, 지혈 기능 등의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흡입된 분진이 폐조직에 축적되어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을 총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는 해당 용어는 진폐증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진폐증 관련된 내용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4번 문제. 니트로벤젠의 화학물질의 영향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대상으로 오른 것은 해당 니트로벤젠 생물학적 모니터링 대상은 혈액에서의 메트헤모글로빈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다음의 사례에 의심되는 유해인자는 48세의 이씨는 10년 동안 용접 작업을 하였다. 1998년부터 왼쪽 손떨림, 구음장애, 왼쪽 상체의 근력 저하 등의 소견이 나타났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걸을 때 팔을 흔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개월 후 한의원에서 중풍의 진단을 받고 한 달 동안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의 변화는 없었다. 자기 공명 영상 촬영에서 뇌 기저액 부위에 고신호 강도 소견이 있었다. 해당 유해인자는 망간으로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망간 중독 증상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6번 문제. 생물학적 노출지수 BEI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혈액에서 휘발성 물질의 생물학적 노출지수는 동맥 중의 농도가 아닌 정맥 중의 농도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에 대한 생식 독성 평가의 기형 발생의 원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해당 중요한 요인 첫 번째로는 사람의 감수성, 두 번째로는 노출 시기, 세 번째로는 원인 물질의 용량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무기성 납으로 인한 중독 시 원활한 체내 배출을 위해 사용하는 배설 촉진제는 해당 배설 촉진제는 칼슘 EDTA로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납중독 증상 개념은 필기에 1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9번 문제. 하버의 법칙에서 유해물질 지수는 노출 시간과 무엇의 곱으로 나타내는가? 하버의 법칙에서 유해지수는 노출 시간 곱하기 노출 농도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신장을 통한 배설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의 세뇨관 내의 물질은
재흡수에 의해 혈중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아미노산 및 독성물질은 재흡수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으로 아미노산은 생리적으로 중요한 물질로 대부분 재흡수되고 일부 독성물질도 지용성 또는 구조에 따라 재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비중격 천궁을 유발시키는 물질은 해당 물질은 크롬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인자 발생 직업병에 대한 표는 필기에 11번 나온 개념으로 표 내용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자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2번 문제. 유해물질이 인체 내에 침입 시 접촉 면적이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먼저 호흡기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피부, 마지막으로는 소화기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다음 중 내재 용량에 대한 개념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개인 시료 채취량과 동일하지 않고 내재 용량은 신체에 흡수된 화학물질의 총량으로 여러 조직이나 몸 전체에 저장된 양도 포함되고 개인 시료 채취량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다음 중 암발생 돌연변이로 알려진 유전자가 아닌 것은 암발생 돌연변이 유전자 첫 번째로는 준, 두 번째로는 인테그린, 세 번째로는 VEGF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다음 중 벤젠에 의한 혈액 조직의 특정적인 단계별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단계 백혈구 수의 감소로 인한 응고 작용 결핍이 나타난다는 맞고, 두 번째로 1단계 혈액 성분 감소로 인한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고, 3번의 2단계 벤젠의 노출이 계속되면 골수의 성장 부전이 아닌 골수의 과다 증식이 나타나고 초기에도 임상학적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다음 중 전향적 코호트 역학 연구와 후향적 코호트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 시작 시점에서 아직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는 전향적 코호트 역학 연구이고 이미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후향적 코호트 역학 연구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다음 중 급성 중독자에게 활성탄과 화제를 투여하고 구토를 유발시키며 확진되면 디메르카프롤로 치료를 시작하려는 유해 물질은 해당 물질은 비소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다음 중 피부에 묻었을 경우 피부를 강하게 자극하고 피부로부터 흡수되어 간장장애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유해 화학 물질은 해당 물질은 디메틸포르마미드 DMF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다음 중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간장이 표적 장기가 되는 주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간장은 각종 대사 효소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들 효소 활동에 의해 다양한 대사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 독성 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맞고, 두 번째로 간장은 대정맥을 통하여가 아닌 문정맥을 통하여 소화기계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통하여 흡수된 독성 물질의 1차 표적이 된다가 맞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간장이 표적 장기가 되는 이유는 필기에 3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0번 문제. 헤모글로빈의 철 성분이 어떤 화학물질에 의하여 메트헤모글로빈으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철 성분이 어떠한 화학작용을 받기 때문인가? 헤모글로빈의 철 성분은 산화작용에 의해 메트헤모글로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작업장 유해인자의 위해도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위해도 평가 고려 요인 첫 번째로는 공간적 분포, 두 번째로는 조직적 특성, 세 번째로는 시간적 빈도와 기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혈액 독성의 평가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2번의 혈색소 정상치보다 높으면 간장질환 관절염이 의심되는 것이 아닌 탈수, 다혈구증, 호흡기 질환 등이 의심되고 간장질환이나 관절염은 보통 혈색소 감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유해 화학 물질의 노출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의 소화기계통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호흡기로 노출되는 경우보다 흡수가 잘 이루어진다는 틀린 내용으로 호흡기로 노출되는 경우가 소화기계통으로 노출되는 경우보다 흡수가 잘 이루어진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화기 등에 접촉하면 유독성의 포스겐이 발생하여 폐소종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용제는 해당 유기용제는 염화에틸렌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화학물질에 의한 암발생 이론 중 다단계 이론에서 언급되는 단계와 거리가 먼 것은 해당 다단계 이론 첫 번째로는 개시 단계, 두 번째로는 진행 단계, 세 번째로는 촉진 단계, 네 번째로는 전환 단계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다음 중 콜린에스테라제 효소를 억압하여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주로 살충제로 사용되는 유기인제는 콜린에스테라제 효소를 억압하여 신경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다음 중 유해인자의 노출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니터링 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표적 분자의 실제 활성인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 두 번째로는 건강상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내재 용량의 측정, 세 번째로는 근로자의 체액에서 화학물질이나 대사산물의 측정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다음 중 작업장에서 일반적으로 금속에 대한 노출 경로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대부분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닌 금속에 대한 노출 경로는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다음 중 폐포에 잘 침착하는 분진의 크기는 해당 크기는 약 0.0에서 4 마이크로미터로 2번이 가장 큰 사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ACGIH에서 정한 입자상 물질의 입자 크기별로 분류 및 평균 입경은 필기에 9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세 가지 입자상 물질을 꼭 구분하여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0번 문제. 산업 독성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독성 물질이 산업 현장의 생산 공정의 작업 환경 중에서 나타나는 독성이다. 맞고, 두 번째로 작업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의 독성을 대상으로 한다. 맞고, 세 번째로 공중 보건을 위협하거나 우려가 있는 독성 물질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틀렸고, 마지막으로 공업용 화학물질 취급 및 노출과 관련된 작업자의 건강 보호가 목적이라는 맞음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 독성의 활용 범위는 필기에 2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1번 문제. 체내에 흡수된 화학물질의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2번의 유기성 화학물질은 지용성이 높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 조직의 독성 물질이 잘 농축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으로 유기성 화학물질은 지용성이 높아 세포막을 잘 통과해 지방 조직의 독성 물질이 잘 농축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여성 근로자의 생식 독성 인자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4번의 루벨라 바이러스는 사회적 습관이 아닌 풍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다음 중 간장이 독성 물질의 주된 표적이 되는 이유로 바르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혈액의 흐름이 많다는 맞고, 두 번째로 대사 효소가 많이 존재한다 맞고, 세 번째로 크기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크다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간장이 표적 장기가 되는 이유는 필기에 3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4번 문제. 물에 대하여 비교적 용해성이 낮고 상기도를 통과하여 폐소종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제는 해당 자극제는 이산화질소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어느 근로자가 두통, 현기증, 구토, 피로감, 황달, 빈뇨 등의 증세를 보인다면 어느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물질은 사용화탄소로 답은 4번이 되겠고, 해당 사용화탄소 개념은 필기에 8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6번 문제. 벤젠에 노출되는 근로자 10명이 6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5명이 2년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노출 인연은 얼마인가? 노출 인연은 노출 자수 곱하기 연간 근무 시간으로 연간 근무 시간은 12개월분의 조사 개월수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10명이 6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니 여기에 10 대입, 여기에 6을 대입하고 다음으로 5명이 2년 동안 근무하였으니 여기에 5를 대입, 여기에는 2년을 개월로 쪼갠 24개월을 대입하면 15인연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노출 인연은 필기에 한 번 나왔으나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7번 문제. 수은 중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번에 급성 중독인 경우의 치료는 10% EDTA를 투여하는 것이 아닌 우유, 계란 흰자, 마늘을 먹이거나 BAA를 투여하거나 위세척을 해야 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수은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1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8번 문제. 수은 중독 증상으로만 나열된 것은? 1번의 구내염 근육진전은 수은 중독으로 가장 유명한 증상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수은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1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9번 문제. 흡입을 통하여 노출되는 유해 인자로 인해 발생되는 암 종류를 틀리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3번의 베릴륨 간암은 틀린 내용으로 베릴륨은 보통 폐와 관련된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베릴륨 중독 증상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0번 문제. 다음 중 주성분으로 규산과 산화마그네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해당 물질은 성면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다음 중 작업 환경 내 발생하는 유기용자의 공통적인 비특이적 증상은 무엇인가? 해당 증상은 중추신경계 활성 억제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사업장 근로자의 음주와 폐암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한다. 이때 혼란 변수는 흡연, 성, 연령 등이 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혼란 변수란 어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제3의 변수로서 혼란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노출, 즉 음주와 연관이 있다. 두 번째로는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다음 중 메탄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3번의 메탄올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는 소변 중 포름산이 아닌 메탄올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다음 중 사업장 역학 연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계통적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편견으로부터 나타난다 맞고, 두 번째로 표본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는 틀린 내용으로 표본수를 늘려도 오류가 줄어들지 않고, 세 번째로 연구를 반복하더라도 똑같은 결과의 오류를 가져오게 된다 맞고, 마지막으로 측정자의 편견, 측정 기기의 문제성, 정보의 오류 등이 해당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다음 중 발암성 및 생식독성 물질로 알려진 PCBS가 과거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업종은? 과거의 전기공업 분야에서는 절연유, 변압기유로 PCBS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다음 중 산업 독성학의 활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작업장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설정 시 활용된다 맞고, 두 번째로 작업 환경의 공기 중 화학물질의 분석 기술에 활용된다 틀렸고, 세 번째로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된다 맞고, 네 번째로 화학물질 노출을 생물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에 활용된다 맞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 독성의 활용 범위는 필기에 2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7번 문제. 유기성 분진에 의한 것으로 체내 반응보다는 직접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특히 호혈성 방선균류의 과민 증상이 많은 진폐증은? 해당 진폐증은 농부폐증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작업장의 유해 물질을 공기 중 허용 농도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근로자의 노출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은 조직과 체액 또는 호기를 검사해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일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양을 규정한 것은 해당 양은 생물학적 노출 지수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생물학적 노출 지수 BEI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9번 문제. 크롬으로 인한 피부 궤양 발생 시 치료에 사용하는 것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번의 10% BAL 용액은 틀렸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세 가지는 크롬 중독의 치료 및 예방 대책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크롬 중독 증상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0번 문제.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의 건강상의 영향과 생물학적 변수와 상관성이 낮아 공기 중의 노출 기준보다 훨씬 적은 생물학적 노출 지수가 있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1번 문제. 대사 과정에 의해서 변화된 후에만 발암성을 나타내는 선행 발암 물질로만 연결된 것은 1번의 PAH 니트로사민은 선행 발암 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 다음 물질을 급성 전신 중독 시 독성이 가장 강한 것부터 약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급성 전신 중독 시 독성은 톨루엔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엔 크실렌, 그 다음에 벤젠 순으로 강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다음 중 코와 인후를 자극하며 중등도 이하의 농도에서 두통, 흉통, 오심, 구토, 무후각증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은 해당 유해 물질은 암모니아로 답은 4번이 되겠고, 해당 암모니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4번 문제. 다음 중 피부의 색소를 감소시키는 물질은 1번의 페놀은 피부의 색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다음 중 스티렌에 노출되었음을 알려주는 요중 대사산물은 스티렌은 요중 만델린산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은 필기에 2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시험에 나온 개념 위주로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6번 문제. 다음 중 유기용제 중독자의 응급처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응급처치 첫 번째로는 용제가 묻은 의복을 벗긴다. 두 번째로는 유기용제가 있는 장소로부터 대피시킨다. 세 번째로는 의식장애가 있을 때에는 산소를 흡입시킨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중독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의 동일한 농도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계속 폭로되는 편이 단속적으로 같은 시간에 폭로되는 것보다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